속일본기에서조차 이 주민 10명 중 9명이 이주민들이었다고 기록돼 있을 정도다. 일본 고대 왕조의 발상지였던 이곳 오사카 나라 지방에 있는 유적과 유물들은 대부분 5세기 말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같이 모두 백제인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 고분인 인덕릉이 만들어진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또한 그 왕조의 시조가 묻혀있는 응신릉 일대에는 백제교, 백제역, 백제소학교 등 백제가 들어가는 지명들이 상당수 남아 있습니다. 이 시대가 변하면 지명도 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이곳에는 14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그때 지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 고대 왕조의 발상지가 온통 백제의 유적과 유물들로 뒤덮여 있는 것은 확인이 됐지만 아직도 뭔가 미진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개의 동경이 같다는 것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 의하면 동경에는 당시의 시대상과 왕의 통치 이념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경 안에도 무언가 그것을 확인해 줄 핵심적인 사실이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릉 동경엔 주목할 만한 문양이 하나 있다. 바로 태양의 중심에 산다는 세 발 달린 새다. 이것은 동경이 소장되어 있는 보스턴 미술관의 소개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인덕릉에서 출토된 동경의 문양을 설명하는 안내문엔 청룡, 백호, 주조, 현무의 사신도와 함께 발이 3개인 새, 즉 3발 달린 새를 설명하고 있다. 일본 최초의 신화적인 천왕입니다만 신무천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복전장을 했을 때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천왕의 활의 위에다 새 한 마리가 앉아가지고 그것이 길이잡이를 해가지고 그 전장을 승리를 이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와 같이 새는 길조이고 매우 천왕과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운신천왕의 일본 이름도 오사상이놈일 것도 다시 말하자면 새우 이름을 따고 있어요. 이와 같이 천왕가에서는 각조의 시대마다의 새가 등장합니다. 가장 그 고대 국가를 완성하게 만드는 천무천왕이 죽을 때도 그때 주조라고 해서 죽었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이 연호를 주조로 삼았었죠. 이와 같이 일본 천왕가하고 새우 관계는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령왕의 동경에선 부식되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유물을 통해 그것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것은 왕의 뒷머리에 꽂혀 있었던 금제 뒷꽂이다. 얼핏 보면 단순히 삼각형 문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발 달린 새의 형상을 하고 있다. 또한 무령왕릉에선 왕과 왕비의 것으로 보이는 2켤레의 금동제 신발이 발견됐다. 그런데 그중 왕의 발 쪽에 놓여있던 신발에선 3발 달린 새들이 여러 마리가 발견된다. 육각형의 구간무늬엔 3발 달린 새가 각각 한 마리씩 들어있다. 그뿐이 아니라 거울과 함께 왕권을 상징하는 무령왕의 환두대도에서도 금동제 신발에서와 똑같은 모양의 새가 새겨져 있다. 그런데 인덕릉에서도 무령왕의 칼과 동일한 모양의 칼이 출토됐다.
손잡이의 양쪽엔 무령왕의 칼과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모두 새가 투각돼 있다. 두 칼 모두 뱀을 상징하는 무늬가 일치한다. こういうものは今のところ中国大陸にはないんですよ。あるのは朝鮮半島とそれから5世紀以後の日本ね。でその中でも特に武寧王のものと大仙古墳のものとはかなり近いわけね。同じとは言えないけどかなり似たもの。鏡の方はこれはむしろもうね兄弟関係やけどね。まあ関東たちの方はまあ兄弟よりはもうちょっとね、まあ、おじさんぐらいの違いかな比較したらそれほど似てるわけ。 여기 백제와 일본 천황과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유적이 남아있다. 바로 일본 아스카에 있는 오미야시 신사다. 안내간판엔 말을 전해준 백제인 아지사주의 후손인 야마토노 아야시의 본거지였다고 적혀있다. 뒤편에 있는 구층 석탑은 백제의 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신사엔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내용이 매우 흥미롭다. 이곳이 센과 천황의 궁터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백제계 세력의 본거지에 일본 천황의 궁터가 있었다는 말이다. 백제계와 천황과의 관련성을 더욱 분명히 해주는 유적이 있다. (640년) 겨울 10월 백제인 서직현이 조영을 책임졌던 백제궁이 완성됐다. 거철을 옮긴 서명천황은 이듬해 겨울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에 조정에선 궁 북쪽에 빈 궁을 지어 천황의 죽음을 애도했다. 사람들은 이 궁을 백제의 대빈이라 불렀다고 한다. 당시엔 최고의 절이었던 이곳은 지금 경내의 3층 석탑과 본당을 비롯해서 부근에 몇 개의 탑터와 건물터만 남아있다. 백제천이 흐르는 땅에서 백제인이 세운 백제궁에 살다가 죽어선 백제대빈에 안치된 서명천황. 우리는 그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참으로 궁금합니다.